우리의 영부인 멜라니아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트럼프 여사님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네요.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네요. 이거를 뭐 개그라고 했다는 거예요. 외교안보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예, 평안북도 구성. 이것 때문에 지금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달 초부터, 그러니까 4월 초부터 미국이 북핵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장기적 기술적인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고, 또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핵시설 정보도 한 달 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한 달 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거 심각한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한 열흘 정도 대북 정보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그렇죠. 지금 업데이트된 거 보면 그게 이미 한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6일 날 이제 정동영 장관이 처음으로 구성시 핵시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3월 10일과 3월 11일 날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11일 날 또 같은 날인데 이날은 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와가지고 그렇죠. 외교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주한미 대사관 정보부술관이 국정원에 찾아가서 총 4번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상응한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4월 초부터 야 그러면 일단 한국에 주고 있는 대북 관련된 기술 정보를 다 끊어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핵시설 관련해서는 아예 정보를 더 먼저 끊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자세한 내용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측의 대응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크게 제한된 사항이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제한된 사항이 많지 않다. 미국 돈 필요 없다라는 느낌으로 좀 들리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 측 정보 공유도 제한하는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다. 아니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정보가 많다고 우리 측 정보 공유도 제한하는 상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지소미아 협정 파기하면서 일본하고 정보 공유에 대해서 한일 군사 협정 정보 공유에 대해서 파기를 하더니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미국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고로 인해서 미국하고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 휴민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네. 제한적입니다. 뭐냐면 휴민트 정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북한 내부에는 권력 구도의 변화예요. 뭐 누가 뭐 김정은하고 친하다 혹은 아니면 누가 어떻다. 근데 이 핵시설 정보 있잖아요. 네. 핵 관련 시설 정보는 휴민트로는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꽁꽁 싸매고 있는 정보예요. 꽁꽁. 예. 네, 그럼 여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 위성 동영상, 위성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위성 사진이 우리나라의 위성 기술보다 미국은 한 50개의 위성을 가지고 뭐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 위성만 50개다 민간 위성 합치면 훨씬 많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북한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포가 열렸고 어디가 움직였고 병사 이동이고 뭐 장갑차가 이동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미국의 정보를 하나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는 사실 미국의 입장이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준우 대변인님께 예를 들어서 저 사실 형님은 알고 계세요. 이런 다음에 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의도에 다 퍼졌어 다음날. 그렇죠. 그러면 저도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학교 갔을 때 너만 알고 있어 이랬는데 다음날 갔더니 다 퍼졌어. 네. 그러면 얘기 안 하겠죠. 지금 미국 심정에서는 그런 심정일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진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현재 5기, 5기의 군사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군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북한의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다. 우리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텀이 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숨바꼭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저랑 하고 있는데 2시간이면은 어디 대전 가서 국산 그릇 먹고도 올라올 수 있는 뭐 그 정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시간은 텀이 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사 위성만 해도 한 50개 되고 여기다 민간 위성까지 아주 다수다.
50개가 아니네. 240여 기 이상의 군사 위성을 운영 중이며 여기다가 또 미 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는 민간 위성도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50배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50배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가난키는 한 소리인지 싶고요. 지금 동맹파인 위성락 안보실장이 출구를 찾으러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다라고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조금 보태면요. 그 위성이 돌 때 궤도 방문 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나라가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혼자 자체적으로 위성을 운영하면요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우주에서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바다도 넓은 데서 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 알려주냐?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서 ITU에 알려줘요. 어허. 그래서 알려주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 한국의 위성이나 미국 위성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시간에 공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이 운영하는 위성은요 공백이 없어요. 공백도 없고 거기다가 그렇죠. 완전 손금 보듯이 다 본다. 해상도가, 해상도가 엄청난 차이가 좋아요. 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위성은 한 픽셀에 30에서 가로 세로 50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미군이 운영하는 정찰은요 한 픽셀에 10cm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서 신문을 펼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그 신문의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미국은 아주 고해상도 위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즉 우리는 2시간이 공백이 있지만 미국은 아예 공백이 없다. 그런 이제 정보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입수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굉장히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천조국 얘기는 참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합니다. 그 진짜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가 판문점 선언 8주년이라고 국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판문점 선언 8주년 사진을 짧게 올려드릴게요. 사진을 길게 올려드리면 또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았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국회에 왔습니다. 짧게 내려주세요. 예, 아주 짧게 보여드립니다. 예, 짧게. 너무 짧다. 그러니까 뭐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한테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나가길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김여정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평화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나가길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대북 정책을 거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됐고 남북 사이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8년에 그 4월달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네.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8년이 되도록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사람들만 모여서 판문점 선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혼을 했는데 결혼 기념일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 기념일 챙기다가 한 1, 2년 있다가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 신랑 혼자서 남편 혼자서 결혼기념일 계속 챙기는 거예요. 나는 이혼을 했지만 이 4월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기념일 챙기겠다. 왜 챙기냐? 지금 지방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방선거에 무언가가 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했던 2018년에 지방선거의 기운을 다시 되찾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정무적인 그러한 그 목적은 하나도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게 북한에서 아무런 화답이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판문점 선언을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판문점 선언 2018년 한 이후에 올해에만 7차례 정도 북한이 아마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뭐 단거리 미사일, 뭐 적어도 회피형 미사일, 뭐 탄도미사일, 아주 뭐 중거리급 IRBM 미사일 종류별로 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실험하고 하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국민들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호호 남북 대화야말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도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성대모사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니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취재를 위해서 방콕까지 다녀오셨던 그때 기계는 어디 가고 지금
예? 성대모사가 제가 연습 안 해가지고. 다시 방콕 다녀오십시오. 예? 네. 아니 그 판문점 선언 네네. 8주년이라고 하는데 판문점 네. 선언 내용을 우리가 짚어보자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한다 그러고 있었고 폭파됐습니다. 네, 그렇죠. 450억 들어서 만들었는데 어. 폭파됐죠. 네, 폭파됐습니다. 아. 아유 네. 폭파됐고 그다음에 경의선 동해선 연결한다. 연결도로도 연결도로도 폭파됐고, 그렇죠. 다 폭파네. 네. 거기다가 9.19 군사 합의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피는 폭파됐고 북한도 또 재가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폭파 안 시키고 예. 폭파시키는 척 했다는 거죠. 그게 네. 감사원 결과 드러나가지고 북한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우리 전 군사 자산 다 스스로 허무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핵에 대한 위성 정보가 또 미국에서 공유가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DJ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때도 북한에다가 우리가 대북 지원금을 보냈는데 그 지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쓰였다는 게 미국 정보국의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의를 갖고 보내준 것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든가 인권 개선에 쓰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무기 개발에 쓰였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반복을 안 해야지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랍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80만 불, 800만 불이죠. 800만 불을 북한에 이미 보낸 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북한에 뭐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좌파 정부 들어서 왜 이렇게 북한에 자꾸 지원을 못해서 안다는지 모르겠다. 무기 만들어서 겨냥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협,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런 일에 우리 정부가 오히려 도움을 주면 되겠느냐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보낸 거는 30년 구형했는데 그걸 두고도 뭐 사용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인기하고 돈하고 비교해 보면 글쎄요. 아니 그 저 강원도지사 선거에 김진태 대변인 캠프로 있는데 우상호라는 사람의 후보에 16년 동안 그 입법 활동을 추적을 하다 보면 네. 모든 법에 자기가 만든 모든 법에 북한하고 교류해라라고 목적을 만들었어요. 우상호 의원이 네, 우상호 뭐- 의원 얘기 저 이따 더 할 거긴 한데. 예, 그럼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 예를 들어서 네, 네. 뭐 한국관광공사법 하면 거기에 항공관광공사는 북한하고 교류해라. 무슨 한국해양 무슨 어쩌고저쩌고 보전법, 해양을 연구할 때는 북한하고 교류해라. 이런 식으로. 왜 그러니까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처럼 이 좌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속속들이 하나하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 한 잔 만드는 것도 북한하고 교류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혼란을 법에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혼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네, 생각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한미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때문인데 쿠팡 사태 오늘 법여권 의원 80여 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민주당을 비롯한 법여권 의원들이요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해서 사법주권 침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남근, 박홍배 의원 등 법여권 의원 83명이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 서한 연명 요청을 공지를 하고 이걸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다라고 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 또 이 서한을 주미 한국 대사에게 보낸 거 이것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그렇게 사태가 커져가네요. 근데 이게 과연 8명이 아니라 80명이에요. 예,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얘기한 요지 핵심은요. 네. 이겁니다. 중국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또 언어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예.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알리, 테무 대표적이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도 않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새벽 배송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쿠팡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벽 배송은 그 노동자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면서 또 문제 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기업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만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자꾸 억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왜 우리나라만 차별하느냐 그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모아가지고 주한 미 대사관 찾아가서 항의 성명을 미국과 똑같이 내는 거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단순히 쿠팡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원자력 잠수함 문제 여기다가 그렇죠. 우라늄 농축 해결되고 재처리 뭐 권한 확대 같은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쿠팡 사태 항의를 주도를 했던 미국 데럴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경제 행태가 심각하다라고 또 한번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장도영 대표가 가서 만나기도 했었죠. 예. 이건 역지사지로 살펴봐야죠. 지금 전국에 많이 진출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나 다른 그러한 기업 문제에서 우리나라 기업 총수나 혹은 우리나라 기업이 유통 과정에서 그 다른 나라 외국에 있는 국가가 어떠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노동적인 문제도 괴롭히고 뭐 과징금 과태료로도 괴롭히고 세금 문제로도 괴롭히고 뭐 혹은 기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자유주의에 반하면서 괴롭힌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떠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가 입장은 낼 수가 있죠. 그런 입장 자체가 내정 간섭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 어떠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광물 자원을 수탈해 가려고 와가지고 들어오던가, 네. 혹은 우리나라의 뭐 목재든 혹은 뭐 지형이든 우리나라의 토지를 강탈하려고 들어오는 이런 게 내정 간섭이고요. 지금 이거는 뭐 기업 간의 경제 문제에서 파생된 무역 통상 문제에서 파생된 외교 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내정 간섭이라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 좀 심한 것 같고, 미국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그래? 그러면 쿠팡을 더 이상 안 괴롭힐게. 네. 대신 미국도 뭘 해줘. 이런 식으로 이게 외교거든요. 네. 이게 외교고, 그래? 그럼 그 이범석 총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신변을, 네. 김범석 총수에 대해서 신변을 보호해줄게. 대신 미국도 뭘 해줘. 미국도 무슨 뭐 기름을 줘, 네. 나프타를 줘. 네.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인데 내정 간섭이라고 들이받게 되면 풀릴 걸 또 안 풀린다라고 생각됩니다.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미 관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미국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미국 총격 사건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총격범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최대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최대 종신형. 어제 저희가 이 사건 말씀을 좀 드렸었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그 만찬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 저 범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 저희가 띄워드렸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민주당과 언론, 평론가들의 악마화 탓이라는 백악관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단 최대 종신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거 종신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최대. 네, 예. 이게 뭐 대통령 암살 미수라는데 미국 법에 어떠한 우리나라 법은 뭐 대통령 살인 미수 이런 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네. 그냥 일반 살인 미수죄가 있을 뿐이고요. 저희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형법 250조에 사형까지 청해질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그 암살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신형은 무기징역형이죠. 네. 무기징역형이라는 것이고, 그 대통령 암살 시도가 미국에서 보기에는 그 뭐 트럼프를 악마했다라고 해서 대변인 입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 입장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분이 말하는 게 좀 다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범인이 이 범인이 이 피해자가 용의자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이상 소아성애자, 강간범, 방역자가 저지른 범죄로 내 손에 죄가 묻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지금 트럼프가 그럼 뭐 소아성애자고 강간범, 반역자라는 건가? 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신감정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미국 연방법입니다. 미국 연방법 제18조 1751항에 대통령 암살 미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승계 서열에 있는 주요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 조문이라고 해요. 근데 미수와 성공에 대해서 미수와 기수에 대해서 지금 형량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수라는 거는 실행에 착수를 해야 기수인 거고요. 네. 미수는 생각만 하고 실행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을 미수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물건이 있는데,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훔쳐야지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만 먹고 훔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고, 이 훔치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그 물건에 있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손에 잡았어요.
잡았어요. 손에 잡았는데 걸려가지고 훔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미수인 거고요. 이걸 갖고 나와서 훔치고 나왔다. 이러면 기수인 건데 암살을 시도했고 암살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 네. 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미수는 네.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암살 성공했을 경우에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진다. 저희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지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백악관에서는 레빗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민주당과 언론 평론가들의 악마 탓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 이어지는 내용 보면요, 백악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대변인님, 네. 그 지미 키멀이라고 혹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화면 유튜브 봤죠? 넘기다 예, 보면은 나옵니다. 미국 쇼 프로그램 가끔 나오잖아요. 예, 짤로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 예. 가끔 짤로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누구 정도 될까요? 우리로 치면 뭐 신동엽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로 유명한 유재석, 신동엽 정도 될까요? 유재석 정도 되겠네요. 예. 미국의 유명 방송인인데 이 ABC라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언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영부인 멜라니아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트럼프 여사님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네요.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네요. 이거를 뭐 개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도 올리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키멀의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은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내 가족에 대한 그의 독백은 코미디가 아니다. 키멀 같은 사람들이 매일 저녁 우리 가정에 들어와 증오를 퍼뜨릴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올렸습니다. 영어로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걸 저희가 한글로 번역을 해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오바마 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사가 아무리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풍자라든가 정치에 대한 이제 뭐랄까 좀 조롱 섞인 이런 게 굉장히 좀 폭력 허용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폭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에게 꼭 과부될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거는 웃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서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가 웃을 네. 포인트입니까 네. 이게. 한 사람이 죽고 그 남아있는 유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한 것은 좀 옳지가 않다. 그래서 멜라니 여사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방송국이 ABC 방송국이거든요. 네. ABC 방송국 경영진에게 네. 판단을 해라. 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라. 계속 토크쇼를 운영할 건지 판단해라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가서 예. 이 방금 말한 지미 키멀, 예. 지미 키멀을 해고해라라는 해고해라. 예. 까지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거는 상당히 트럼프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는 할 말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좀 보고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나라 언론 요즘에 비슷한 생각이 그렇죠. 들었던 게 그렇죠.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장동 보도 관련해서 조작이라고 기자상 취소해라 반환하라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언론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는데 해당 언론사가 저 오늘까지도 보고 왔어요. 사설이나 칼럼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명도 못 내고 있고 그냥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야당 대표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별 차이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세탁소 사장님 된 것 같아요. 본인 죄도 지우고 본인 관련된 기사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까지 자유까지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상을 주니 많이 준 것도 취소해라. 또 상 안 나오면 왜 상 안 주느냐.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노벨상도 노벨상 왜 나한테 안 주느냐. 또 따질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지금 SNS 통해 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예. 이 지미 키멀이 건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을 건든 게 이게 테러거든요. 테러. 테러죠. 뭐 9.11 네. 테러나 네. 혹은 크고 작은 테러에 있어서 테러는 약간 그 미수가 됐지만 추모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공개 코미디에서 개그의 요소로 사용했다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지탄받아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좀 다소 결을 달리하면서도 같이 하면서도 아쉬운 게 우리나라 개그맨들도 정치에 대해서 풍자를 많이 해왔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라졌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우리가 그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뭐 패러디하고 뭐 약간 그 비꼬기도 하고 뭐 이상한 그림 그려갖고 막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하고 풍자하고 예, 예. 개그 콘서트에서도 예. 이 정치 상황이 국회에서 이러한 쌈박질하는 이런 게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재밌게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모든 호호호. 공개 개그 프로그램에서 거의 뭐 북한 주석 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못하게 했는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 지미 커멀은 굉장히 테러에 대해서 개그 소재를 삼아서 잘못됐지만 우리나라 개그맨들은 좀 예전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정부가 또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개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에도 김영곤 아저씨 같은 분들 할 거 다 네. 하셨거든요. 네. 예, 예. 그 네로 뭐 하면서 뭐 네로 황제 이순신 씨.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